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조상분들을 자택시, 욱버스, 낚시터 있는 곳으로 한 곳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고 나서 이렇게 일일이 원형으로 된 둘레석을 하고 또 일일이 전부 다 상 앞에다가 이렇게 밥상이라 그러죠. 상석을 일일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놓고 비석도 놓죠. 이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엄청난 성분이 들어가고 조상을 모으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 성물하는데 어떤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이렇게 모시면 남들 보기에 이 조상들을 상당히 좋게 모셨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리하고는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 좋은 자리라는 것은 이렇게 열을 맞춰서 명당이나 좋은 자리는 생겨나는 게 아니고 수맥이나 기타 안 좋은 걸 피하다 보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봉이 조금 줄을 안 맞추고 좀 틀어질 수도 있고 열을 안 맞출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열을 맞추고 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자리는 안 좋은 자리, 좋은 자리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한 곳으로 조상을 못 해고 나서는 자손이 잘된 집안을 제가 보면 뭐 이렇게 한 군데 못했을 경우에 한 60에서 70%는 집안이 더 안 좋아진 걸 저희가 목격을 하고 지금도 제가 조사를 하고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이론으로 판단해가지고 조상들은 좋은 곳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산에 가고 제가 잠을 잘 때는 주거지역, 어떤 상업할 때는 상업지역, 공장할 때는 공업지역 같이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들어가는 자리는 산이고 사람이 사는 곳은 이렇게 어떤 들판 같은 곳이 사람이 산다 그랬을 경우에 사람이 올라가기 어렵다 해가지고 조상분들을 전부 논이나 밭, 도로가 있고 앞에 저수지가 있는 쪽으로 모아가지고 하신다 보면 어떤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모든 묘 앞에다가 상석을 놓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떤 자연 현상적으로 봉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옆에다 어떻습니까? 일일이 전부 다 상석을 놓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상석을 놓습니다. 통합적으로 상석을 놔가지고 제가 상을 뭐 10개를 놨다 그러면 제가 제사 지낼 때 전부 다 10개에다 제사를 지내지 않죠. 그런 것 같이 필요 없는 거를 만드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봉을 만들고 나서 한쪽에다가 저희가 제사 지낼 수 있는 자리에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크게 상석을 놔가지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면 그 많은 도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간결하게 조상을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이 통합상석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작게 뒤에 이렇게 통합상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큰 문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합상석을 크게 하시고 나서 지금 보시면 통상 이렇게 상석이나 옆면에다가 어르신들이 한자로 뭐 많이 적어 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풍수지리를 제2풍수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저도 이렇게 봐더라도 그 한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다 못 읽을 수도 있고 이 만드실 어르신들은 대체 이걸 다 읽고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때문에 그런 한자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자손들이 알아보기 쉽게 조상들이 평소에 쓰던 가온이나 뭐 덕담 좋은 말들을 적어놓고 우리 조상들의 어떤 배치도 같은 거 우리가 족보를 여기다 배치, 묘의 배치 같은 거를 제가 손쉽게 해놓는다 그러면 제가 쉽게 우리 조상분이 어떤 내력으로 내려온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셨을 때 묘봉 앞에 전부 상석으로 무슨 성씨 누구, 부인 누구 이렇게 일일이 적어놓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손쉽게 통합 상석 뒷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순서도와 같이 족보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멧돼지 할아버지, 그 밑에는 그 밑에 할아버지 2분, 또 밑에는 자손들 이렇게 간략하게 적는다거나 큰 문중 같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층층이 이렇게 적어 놓는다 그런다면 제가 일일이 그 묘 앞에 가가지고 비석을 읽지 않더라도 통화상선 뒷면에 보면 이렇게 쉽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 밑에 있는 자손들도 저 위에 있는 조상은 멧돼지 조상이고 그 밑에 자손이 몇 분이 나오고 그 밑에 자손들은 이렇게 어떤 형성이 돼 있다. 쉽게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리학이나 어떤 묘를 쓰면서 이 현상들이 예전은 그대로 좋은 점은 따라가고 안 좋은 점들이나 어려운 점들을 조금 더 바꿔갔을 경우에
이렇게 일일이 비석과 상석을 놓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상석을 놓고 상석의 옆면이나 뒷면에다가는 이렇게 조상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 족보와 같은 배치도를 놓고 하면 조상의 덕담, 좋은 말들을 쓰면서 자손이 왔을 때 항상 그 말을 새기면서 어떤 조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제가 우리 지리학이라는 게 어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이제 강주 인근에 있는 어떤 묘를 보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명당이냐 아니면 좋은 자리냐를 제가 좋은 자리에서 찍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조상을 모시면서 아주 정성이 많이 들어있고 이거를 제가 본받고 저희가 묘를 설치했을 때 제가 아주 좋은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은 좀 경사가 진데 명당은 판판한 능선상에 있기 때문에 경사가 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명당은 아닙니다. 명당은 이 옆부분, 윗자리가 명당이 있는데 비워놓고 지금 이 옆구리 부분에다 지금 조상을 모시는 건데요. 제가 이 자리가 좋다고 이 성물 같은 거 좋게 했다는 걸 뭐냐면, 통상 저희가 묘를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비탈은 인공적으로 석축을 쌓거나 아니면 뒷면을 이렇게 포크를 해놓고 깎아가지고 조상을 모시죠. 그렇지만은 이 자리는 인공적으로 깎지도 않았습니다. 자연 현상에서 조금만 사람이 절여할 수 있는 부분만 조금 깎아가지고 자연 그대로를 제가 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적으로 석축을 쌓아놓은 경우는 제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허물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연을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자리는 그렇게 비가 크게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보존이 잘 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밑에 보시면 크게 통합 상석이 돼 있죠. 일일이 묘마다 상석을 놓지 않고 밑에다 크게 통합 상석을 놔가지고 자손들이 이 밑에서 한꺼번에 합동 제사를 지낼 수 있게 자리를 만든 거고, 그 위를 보시게 된다 그러면 이 사각 둘레석을 썼는데 사각 둘레석도 상당히 1단, 2단, 3단 해가지고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작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식으로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높이는 이 30cm, 그 앞면은 4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길이는 제가 한 2m 정도 되고, 이 폭이라는 거는 한 120에서 140 정도 하고, 또 일일이 상석에 어떤 비석을 세우지 않고 이 둘레석 표면에다가 조상분의 어떤 내력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뿐더러 작게 어떤 봉어 유지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뒤에 있는 어떤 큰, 제가 보면 높은 조상들은 묘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원형 둘레석을 썼는데 이 원형 둘레석을 전부 다 깎지 않고 이 반으로 반만 이렇게 절개해서 우리 같으면 굴을 뚫어가지고 조상분을 모시고 이렇게 반만 해가지고 묘를 쓴 겁니다. 이만큼 자연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굴을 파가지고 조상을 모시고 원형 둘레석도 다 쓰지 않고 반만 이렇게 한 걸 본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묘를 쓰거나 집을 지었을 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런 게 저희가 어떤 자연과 사람이 어떤 공생하고 상생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둘레석을 하셨을 경우에 합동 성물을 하시고 이렇게 작게 보시는 것 같이 작은 둘레석을 가지고 조상을 모시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묘 관리하기도 편하고 제가 어떤 크게 비용도 들지 않고 제가 조상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